그렇게 덩어리가 져서 나온다는 얘기는 성분이 뭐죠 도대체? 뭔가 질환을 의심해야 돼요. 미세질은 의심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리할 때 여성분들 덩어리가 울컥울컥 쏟아진다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오늘 이 덩어리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아닌가요? 막 덩어리처럼 나오는 게? 일단은 생리 양을 저희가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보통 하루에 한 80cc에서 150cc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하루에? 예, 그 요구르트 그거로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가 정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덩어리 져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 두부처럼 내지는 막 선지처럼 맞아요. 그런 이제 맞아요. 보통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덩어리가 져서 나온다는 얘기는 양이 많다고 많다. 봐도, 예. 근데 그 생리 나오는 게 성분이 뭐죠 도대체? 자궁에 보면 내막이라고 자궁이 네. 가장 깊은 곳이 있어요. 임신을 할 때 아기가 착상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배란되고 임신을 준비하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궁 내막 조직과 함께 출혈, 혈관이 노출되면서 그 내막 조직이 떨어지면서 같이 피도 같이 나오는 게 생리라고 보시면 돼요. 생리가 많아질 때는 아까 김하정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막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내막 조직으로 연결되는 혈관이 노출이 되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피가 나게 되는데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니까 오히려 내막 성분은 줄어들고 맞아요. 피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덩어리진 피가 우리 그 뭐 선지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동맥들이 원래 이제 네. 수축이 일어나가고 네, 수축이. 자연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지혈되게끔 네. 몸이 맞아요, 참 맞아요. 신비롭게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작용이 좀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피가 나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자궁 근육이 수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생리통도 사실은 좀 심한 경향이 있고 생리통도 심해지고. 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뭐 비정상적인 생리는 어느 정도를 비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나요? 우선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양을 보는데 보통 평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내막 조직과 함께 떨어지니까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생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관리는. 보통은 이제 뭐 우리 생리대를 친다면 한 대형을 하루나 이틀 정도 쓰시면은 정상이라고 보시고 그 뒤로는 중형이나 소형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게 줄었는데. 되는데 뭐 유달리 막 3일, 4일까지도 대형 또는 오버나이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넘쳐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생량이 이제 과하게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덩어리열이 나오는 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혈관에서 출혈이 되는 거라서 네. 이제 피가 잘 안 멎는 그런 몸 컨디션일 때 그럴 때 좀 생열이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궁 자체에 이제 이상이 있을 때도 당연히 생리량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근종이라든가 뭐 내막 증식증 뭐 내막 이런 증식증.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이도 막 덩어리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뭐 하루 이틀 정도 갑자기 생량이 많아진다면 갑자기 양이 늘어서 울컥하고 나오면서 이제 뭐 한두 번 덩어리 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덩어리 혈이 계속 폐되어 있다면은 이제 뭔가 질환을 의심해봐야 기저질환을 돼요.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양을 사실은 계측하기 어렵고 사실은 이렇게 양이 많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생리가 많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래 생리는 이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네. 그 사실은 그런 분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혹시 피 검사를 해봤는데 건강검진이나 어떤 뭐 저기든 좀 빈혈 수치가 한 10 이하로 나오는 정도로 좀 빈혈이 좀 심하다든가 아니면 생리 기간 중 유독 좀 창백해지면서 좀 어지럽고 좀 일상생활이 힘들면은 꼭 그 생리량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빈혈 수치가 아주 심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시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제 그게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한 번에 피 수치가 그렇게 확 떨어질 정도로 출혈이 많이 되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쵸, 네. 누구나 다 저혈성 쇼크가 올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매달 이렇게 생리하면서 양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뭐 12였던 게 11이 됐다가 10이 됐다, 9가 됐다 이렇게 떨어진 채로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한테 고지 적응 훈련이 돼가지고 한 그쵸. 것처럼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잘 버티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그쵸. 숨이 좀 찬다거나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이런 불편감들을 다 호소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적응은 되셨지만 네네네. 활동하시는데 좀만 활동이 많아지면서 숨차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네네네네. 덩어리열이 나온다. 네. 이건 이제 진짜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 내원하시면은 이런 경우 이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검사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부인과 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 상태, 뭐 혹이 있다든지, 뭐 다른 질환이 있는지, 내막이 막 두꺼운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검사만 해도 네. 대부분 질환은 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덩어리열이 많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경부를 또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요새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에도 자궁 경부암 검사가 네네.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런 데서 이제 그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한두 번 놓쳐가지고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혈이 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경부암 검사에 문제가 없었다면 상관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최근에 뭐 검사를 바빠서 빼먹었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이상이 있었다면은 자궁 경부 쪽도 혹시 뭐 출혈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건 자궁경부암 검사라는 네, 거죠? 네. 뭐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까지. 자, 항상 매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출혈량이 많다든가 네네네. 또 임상 증상, 이렇게 네. 느끼는 자각 증상이 좀 변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네. 꼭 병원에 가서 뭐든지 뭐 초기 잘 발견하면은 네네네. 크게 이제 위험하지 않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염려가 돼가지고 또 병원을 잘 안 오시는 경우도 그쵸, 있고 그런데 네. 간단하게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특히나 저희 뭐 민트병원 같으면 수술 이외에 비수술 치료들도 네네. 저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게 지금 생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의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는 또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 네. 오셨는데 그런 질환은 없지만 이제 증상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 빈혈도 있거나 그러면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근종이나 뭐 내막 증식증 이런 질환이 없이 없이? 그냥 진짜 순수하게 생량이 좀 많으셔서 네네. 만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경과를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생량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 뭐 호르몬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자궁에 호르몬 기구가 있어요. 생량을 줄여주는 미레나 같은 흰 기구이면서 생량을 조절해주는 기구가 있어서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뭐 생량도 줄고 뭐 빈혈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생활도 그렇군요. 개선되실 수 있죠. 그 지혈제 같은 거는 언제 쓰나요, 여기? 지혈제는 뭐 이렇게 출혈이 이제 오래 가시는 분들, 생리 기간이 뭐 5일에서 7일인데 뭐 유달리 뭐 열흘, 2주 가까이 피가 안 멈추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끝에 많이 불편하시면 이제 지혈제를 좀 드셔라. 그러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생리양 많고 덩어리가 지는 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이 많이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이다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